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한 것과 비한정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하면서 비용을 인식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경우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먼저 결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형자산의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임에도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을 초과하는 미래 지출에 근거해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 방식과 해당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 수명 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이 있고, 이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는 기술적 또는 공학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진부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짧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해당 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이나 또는 용역의 시장 수요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에는 경쟁자가 취할 수 있는 예상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경쟁자 또는 예상되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전략도 포함됩니다.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수준과 그런 비용을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능력과 지출할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통제 가능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연수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우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판단된 무형자산은 상각 대상이고, 상각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에 이르렀을 때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상각을 중단하는 때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각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각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를 반영한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상각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각액은 기본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무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에는 상각액을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봅니다. 만약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해당 무형자산을 구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이 잔존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해당 시장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